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2011년 56세 나이에 대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열정과 도전으로 점철된 그의 삶에서 그는 지극히 인문학적 사고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와 한 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다 주어도 좋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는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그의 인생관의 일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비고비를 하나의 점으로 보고 그것이 연결되는 이야기, 사랑하는 일과 사람, 그리고 상실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죽음이라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갑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 보았던 잡지에 묘사된 굶주려라 어리석어라 라는 표현으로 연설을 끝냅니다. 오늘은 스티브 잡스의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스탠포드 연설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 하나인 이곳에서 여러분의 졸업식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실 전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거의 처음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겁니다. 오늘 전 제 인생의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어진 점들에 관한 겁니다. 전 리드 대학을 6개월 만에 중퇴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8개월 동안 대학 주변을 맴돌았죠. 제가 왜 중퇴를 했을까요? 이건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저를 낳아준 어머니는 미혼의 어린 대학원생이었고 그녀는 절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 태어나기 전부터 한 변호사의 집에 입양되어질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 순간 여자아이를 원했고 저는 결국 입양 대기자였던 양부모에 의해 거두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의 생물학적 어머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죠. 제 친어머니는 양부모가 모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양어머니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양아버지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자 제 친모는 입양 동의서에 사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저의 양부모님들께서 저를 반드시 대학에 보내겠노라고 약속을 하자 저의 친모는 겨우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출발점이었죠. 17년 뒤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스탠포드만큼이나 수업료가 비싼 리드 대학을 골랐습니다. 가난했던 양 부모님들이 평생 모은 돈이 저의 학비가 되었죠. 결국 6개월이 지난 뒤 저는 대학 교육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지 못했고 대학이 그것을 알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퇴하기로 결심했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한 것 중에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만큼 낭만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기숙사에서 나온 후로는 친구의 방 마룻바닥에서 잠을 잤고 콜라병들을 팔아받은 5센트로 음식을 샀으며 매주 일요일 밤 하레 크리슈나 사원까지 7마일을 걸어 공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참 맛있었죠. 어려운 시간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저희 호기심과 직관을 따라 우연히 마주한 것들은 후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제가 잠시 다녔던 리드 대학에는 아름다운 글씨체를 가르치는 서법 수업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종류로는 미국 최고의 수업이었을 겁니다. 중퇴를 한 처지여서 저는 그 수업을 도강하기로 했죠.
과학으로는 잡아낼 수 없으리만치 아름답고 역사적이며 예술적으로 정교한 분야이어서 저는 바로 그것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에서 실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우리가 처음 매킨토시를 디자인할 때 그 수업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제가 그 수업을 도강하지 않았다면 맥 컴퓨터는 다양한 서체들과 균형 잡힌 폰트들을 절대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윈도우는 맥을 카피한 것이므로 아마 다른 개인용 컴퓨터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물론 대학 시절 제가 앞날을 예측하고 제 인생에 찍힌 여러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10년 후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결과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인생의 점들이 언젠가 여러분의 미래에 이어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용기, 운명, 인생, 업보 혹은 그 무엇이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점들이 길 위로 이어지는 걸 믿는 것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갈 용기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것이 여러분을 잘 닦여진 길에서 벗어나게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전 행운하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일찍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이자 동료였던 우어주와 저는 제 부모님 창고에서 애플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20살 때였죠. 우린 열심히 일했고 10년 만에 애플은 창고에 있던 우리 2명에서 20억 달러 규모의 4,000명이 넘는 직원을 가진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멋진 창작물 매킨토시를 출시했습니다. 그 1년 전 저는 막 30살이 되었었죠. 하지만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전 애플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시작한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었을까요? 제 모든 열정을 다했던 것이 사라졌고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서서히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온 일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버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후 5년 동안 전 넥스트라는 이름의 회사, 그리고 픽사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금 제 아내가 된 멋진 여성과 사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픽사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 토이 스토리를 만들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후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했고 전 애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넥스트에서 개발했던 기술들은 현재 애플 부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로린과 저는 멋진 가족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쓴 약을 먹는 건 괴로운 일이지만 환자가 그것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인생은 여러분에게 쓴 시련을 주지요. 하지만 믿음을 잃지 마세요. 전 확신합니다. 저를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했던 한 가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처럼 진실로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성심을 다한다면 그 일을 발견한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처럼 그것은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찾으세요. 현재에 멈추지 마세요. 저의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17살 때 읽은 문구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루하루를 마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분명 당신이 오를 것입니다. 그 말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지난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싶을까? 언젠가 우리가 죽을 것임을 기억하는 것은 무언가 잃을 것이 있다는 생각에 덫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1년 전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가 불치병에 걸렸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제게 집으로 가 주변을 정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말은 죽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였죠. 전 수술을 받고 감사하게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가까이 죽음을 직면한 순간이었고 10년 정도는 더 살 가능성을 갖게 해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죽음이 막연한 개념에 불과했던 때보다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조차 그곳에 가기 위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죽음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목적지이며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젊지만 언젠가 멀지 않은 순간 여러분들도 서서히 늙어갈 것이고 사라져갈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얘기라 미안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적이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절대적 원칙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의견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마음과 직관은 여러분들이 진정 되고자 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부차적일 뿐입니다. 제 젊었던 시절 The Whole Earth Catalog라는 제목의 멋진 잡지가 있었습니다. 제 세대 사람들에게는 성경과도 같은 것이었죠. 1970년대 중반이었고 그때 제가 여러분 나이였습니다. 그 잡지의 마지막 호 뒷표지에 이른 아침 시골길 사진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전 여행 중에 만나게 될 것 같은 길이었어요. 그 사진 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굶주려라. 어리석어라. 그것은 그 잡지의 마지막 인사말이었죠. 굶주리고 어리석기를. 전 언제나 그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갈망하고 도전하세요. 감사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 ha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